새롭게 맞이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음악을 선택하고 플레이하는 거죠. 음악으로 시작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 지혜 씨 역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음악을 찾는데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음악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변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음악을 듣는 방식입니다. 음악은 제 기준에서는 진짜 많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틀고 오디오 비는 걸 싫어해가지고 TV 볼 때 빼고는 계속 노래를 틀어놓고 있고요. 음악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다양한 소리로 우리 곁을 채워줍니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음악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소리를 담아내는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지금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음악 저장 매체는 우리 옆을 지키며 현대인의 일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과거의 감성을 찾는 이들로 인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편리해진 디지털 시대. 지금 음악 저장 매체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은 해 가끔씩 내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 감정을 담아 부르는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추억하게 하죠. 하지만 이 목소리를 담아낼 매체가 없다면 음악과 함께하는 삶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을지 모르는데요. 사람의 감성을 어루만져주는 하나의 노래가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른 척 선을 넘을래. 미안해 내가 요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한 녹음실. 이곳에서 음반 프로듀서 도니 제이를 만났습니다. 음반 제작을 위해 녹음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것이 그의 역할인데요. 현재 음악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아티스트에게 꼭 맞는 곡을 제작해 대중에게 다양한 음악을 선물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왔어. 녹음이 자, 이제 녹음하러 들어갑시다. 화이팅. 음원 녹음을 위해 가수 수환 씨가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자연스럽게 녹음을 준비하는 수환 씨. 담담한 듯 슬픈 목소리로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데요. 듣는 이에게 이 감정이 전달되길 바라며 한음 한음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불러봅니다. 가끔씩 네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지면 그땐 어떻게 내게 연락해도 돼. 녹음 부스 밖에선 프로듀서가 수환 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고의 소리와 감성을 이끌어내죠. 그러니까 지금은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거기가 조금 더 내가 요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약간 조금 더 바람을 빼야 돼. 모두 사라지고 한적해
가쁜 숨을 돌리기 위해 가진 꿀 같은 휴식 시간. 더 어색할 거야. 그렇게 줄여버리기. 약간 뭔가 감칠맛 나게 그냥 8마디. 이 짧은 시간에도 프로듀서와 가수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녹음은 우리가 이용하는 다양한 음악 저작 매체에 노래를 담아내기 위한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단계인데요. 발라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그리고 나서 또 높아진 16 대중의 마디가 귀와 나오니까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러니까 리듬이 작은 처음부터 것 하나 뭐 허투루 2절만큼 넘기지 않고 꿀로 최고의 다 결과물을 나올 만들기 필요는 위해 노력합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곡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티스트로 하여금 최고로 뽑아내는 데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녹음할 때 기술적으로는 녹음된 소리의 크기나 또 혹시 모를 노이즈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등장과 함께 잠시 주춤했던 CD는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66%가량 상승했으며 그 수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D 음반이 다시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건 K-팝의 인기가 높아지며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앨범을 소장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앨범이 굿즈의 개념이 된 것이죠. 한편 가수에게 앨범은 또 하나의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자 꿈꾸던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증명해주는 존재라고 합니다. 앨범을 직접 손에 쥐기 전까지는 실감이 잘 안 났었는데 존경하는 아티스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고 또 울컥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갈게요. 네. 한 장의 앨범이 나오기까진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작사, 작곡, 편곡을 마친 후 악기 녹음을 해야 하고요. 또 지금처럼 보컬 녹음을 진행해야 하죠.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 네. 이후 믹싱 단계에서 소리 밸런스를 잡아주고 음악이 잘 들릴 수 있게 마스터링을 하는데요. 어때? 손을 넘으려는 전께 좋은 것 같아요. 최종 마스터 음원이 나오면 음원 사이트에 발표되거나 CD와 같은 저작 매체에 담겨 발매됩니다. 제 생각에는 CD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스터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CD 규격에 맞는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 설정을 마스터링 작업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듣는 사람들이 가장 그 음악을 접했을 때 잘 들릴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보컬이 잘 들리고 악기들이 잘 들리고,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죠. 지금 내 생각은 해 가끔씩 네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 CD는 약 40여 년을 우리와 함께하며 노래를 들려준 대표적인 음악 저작 매체입니다. 그 속에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지난 추억이 담겨 있는데요. 깨끗한 음질로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CD를 찾는 손길은 계속되겠죠. 또 앨범은 추억이 되게 많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추억을 저장하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 앨범 한 장을 보고 내가 이 앨범을 사러 갈 때 그 계절이나 뭐 온도나 뭐 그런 공간들도 추억할 수도 있고, 앨범을 선물 주고받고 할 때도 그때의 또 추억도 떠오르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앨범,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담긴 앨범을 실제로 이렇게 만졌을 때는 스트리밍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 기쁨이 또 있지 않나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두 사람. 이들은 지금
업로드한 콘텐츠가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내리면 몇 개까지 되지 이게? 조금씩 흘러나오는 노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 돌아가서 한번. 이곳에서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음원 스트리밍이란 음원 미디어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서버에서 뭐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휴대용 기기 등의 클라이언트로 파일을 전송해 주는 것인데, 파일을 클라이언트가 온전하게 전송받아서 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재생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송을 하는 그 과정과 재생을 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겁이 많아서 2000년대 초 PC 위주로 운영되던 스트리밍은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과 함께 성장하며 대표적인 음악 감상 매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잠이 오질 않는 밤 또 네 생각에 잠겨 늘 바라보는 너의 눈빛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데요. 실시간으로 음원을 재생하기 위해선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먼저 앨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음원 파일을 스트리밍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해 음원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하면 배치 시스템으로 인해 정해진 날짜에 음원이 발표되는데요. 이후 듣고 싶은 노래를 플레이하면 음원 저장 서버에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돼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트리밍의 특징은 실물 매체 혹은 음원 파일 없이 노래를 즐긴다는 겁니다. 과거에 발매된 음반을 변환해 더 많은 노래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더 나아가 플랫과 같은 고음질 음원 형태를 추구한다고 하니 양질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것 또한 스트리밍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플랫이라는 음원 포맷은요, 아티스트가 제작한 원본 음질에 최대한 가깝게 서비스하기 위한 고음질, 고용량, 또 무손실 오디오 압축 포맷인데요. 데이터를 압축하더라도 전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오디오에 특화된 압축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랫 압축 포맷은 원본 수준의 CD 음질 대비 압축률이 최대 50%가량, 절반가량 압축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원본 오디오 데이터 스트림은 전혀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데이터를 보관한다고 하면은 원본 오디오 데이터를 그대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음악 감상의 편의를 높여준 스트리밍. 최근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 음악을 추천해주는 등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데요. 스트리밍은 5G와의 융합으로 초고음질 음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 감상법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숙한 듯 조금은 화려한 색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상자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가수들의 음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앨범과 조금 다른 모습을 한 이 매체는 CD를 대체할 차세대 음반, 키트 앨범입니다. CD, LP, 카세트 같은 그 음반 매체들은 많이 봐오셨고요. 그런데 그 매체들이 각 시대별로 뭐 LP 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등과 함께 계속 변해왔는데 지금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대세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음악 앨범은 여전히 CD 앨범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를 대체하고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구동될 만한 새로운 음반 매체를 만들었고요. 그 약자가 Keep in Touch의 약자로 키트라는 새로운 스마트형 미디어입니다. 저마다의 업무에 한창인 사람들. 차세대 음반,
키트 앨범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스트리밍 음원이 강세를 보이는 지금 또다시 실물 저장 매체가 등장한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요. 키트 앨범은 앨범을 소장하려는 대중의 욕구와 기술 발전이 불러온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이용하는 음악 팬들이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반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소장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음반을 구매하고 나면 다시 스마트폰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중 구매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스마트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반은 여전히 CD 플레이어가 필요한 CD 음반으로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일 소장의 가치를 해소하는 피지컬한 음반 매체, 새로운 음반 앨범을 제공하고 이게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구동된다면 사용자들은 하나의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소장의 욕구와 이용의 편의를 동시에 다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음반 매체인 키트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한층 진화된 디지털 시대의 음반. 하지만 이 앨범은 단순히 음악을 저장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데이터 클라우드 서버에 접근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열쇠 역할을 하죠. 키트 앨범 내에서 초음파를 발생을 시키는데요. 그 초음파가 누를 때마다 계속 다른 초음파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은 이게 어떤 앨범인지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 키트 앨범마다 다른 유니크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키트 앨범을 마치 아이디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앨범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휴대폰 마이크에서 앨범 상단부의 버튼을 눌러주면 앱이 구동돼 서비스를 즐길 수 있죠. 클라우드 서버에서 콘텐츠를 불러와 음악을 재생하는 건데요. 만들어주셔도 돼요. 음악 감상 이외에 사진,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직접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번 연결하면 24시간 동안 데이터가 유지되기 때문에 앨범을 항상 휴대할 필요도 없죠. 키트 앨범은 PCB 보드에서 생성된 초음파를 스피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동됩니다. 앨범 고유의 정보가 담겨있는 초음파로 서버에 인증을 요청하고 앨범 정보가 확인되면 암호화된 음악 파일이 휴대폰으로 전송돼 노래를 감상할 수 있죠. CD와 스트리밍의 장점이 융합된 키트 앨범은 석철 대표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 디지털 음원의 취약점인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암호화 초음파 통신 기술로 디지털 음원의 한계를 극복했죠. 이용자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키트 앨범 내에 들어있는 유니크 아이디가 한 명의 이용자에게 할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아이디가 다시 유니크 아이디와 매칭이 돼서 저희 서버에 한 명 한 명의 아이디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디를 매칭하기 위해서 구동시키는 방식이 암호화된 오디오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 형태를 구현해서 이 유니크 아이디와 암호화된 오디오 통신 방식을 통해서 불법 복제를 원천 방지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 생산된 컨텐츠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가 만들어낸 차세대 음반. 플레이 버튼, 퍼즈 버튼에 대한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음악 저장 매체의 진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쪽이요? 비디오 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매체로 음악을 즐겨왔을까요? 자세한
음악 저장 매체의 진화의 과정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악을 저장하고 듣는 개념은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877년 에디슨은 한 장치를 선보였습니다. 원통의 호물파 소리를 녹음한 후 바늘을 통해 재생시키는 최초의 축음기였는데요. 소리를 기록한다는 뜻에서 포노그래프라는 이름을 붙였죠. 1887년엔 독일 출신의 발명가 에밀 베를리너가 원반형 축음기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원반형 축음기와 원통형 축음기가 각축을 벌였는데요. 사람들은 음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음성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원반형 축음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초 음성 기록의 역사에는 좀 발명가들이 항상 자리를 했었는데요. 발명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원통형 음반에서 원반형 음반으로 변화가 됐고요. 거기에는 에디슨의 축음기가 또 등장을 했었고요. 큰 틀로 요약을 하자면은 원통형 음반에서 원반형 음반으로 변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CD 그리고 LD, MD 그리고 또 현재 음원 파일 형태로 변화를 크게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8년엔 녹음 시간과 음질이 향상된 롱플레잉 레코드, 즉 LP가 출시되며 원형 레코드 음반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LP는 동그란 원형판에 파인 호물통에 음악을 들려주는 음원 저장 매체입니다. 소재의 이름을 따 바이닐이라 부르기도 하죠. 원형 레코드는 크게 LP, SP, EP로 나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한 건 SP입니다. 흔히 LP 등장 이전의 레코드를 칭하죠. LP는 SP의 단점인 녹음 시간을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최대 40분가량 녹음 가능합니다. EP는 신곡, OST 발표에 주로 사용했는데 약 7, 8분 정도 녹음이 가능한 매체죠. (1970년대) 말 음악 저장 매체에 또 한 번 변화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걸어다니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등장하며 카세트 테이프의 열풍이 시작된 겁니다. 테이프는 CD가 등장하기 전까지 젊은 층의 일상을 아날로그 감성으로 채워줬죠. 1990년대부턴 디지털 매체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며 CD 음반이 황금기를 맞이했는데요. CD는 가요계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저장 매체마다 어떤 보다 더 많은 양의 음악을 담고자 하는 어떤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산업의 어떤 발전에 의해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장 매체가 크게 변화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닐 같은 경우는 최장 60분 앞뒤면 해서요.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는 180분, 그리고 CD 같은 경우는 74분의 저장 용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며 음원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MP3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매체는 기억에서 사라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유트로가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며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아날로그 매체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의 노래로 가득한 레코드샵은 아날로그로의 회귀를 이끌었죠.
딱 잘라서 언제부터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도 그 한 5년 전부터 이게 붐이 서서히 일기 시작을 했어요. 기존에 60, 70대 내지는 50대까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보통적으로 그 아날로그를 인식을 하면서 접했는데 반해서 생소한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대의 사람이 아닌 30대 커플들이 와서 그 즐기고 매입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데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LP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꾸준히 LP를 찾는 사람이 있었기에 또 LP에 새롭게 입문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시 날개를 펼 수 있었던 겁니다. LP가 들려주는 노래에는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디지털이 주는 편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 다시금 LP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음악을 감상을 하거나 영화를 감상할 때 그러니까 감성적인 어떤 부분에 충족을 하다 보면 소장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소유의 욕망 그리고 지금 현재 40대, 50대 이르는 층이 그 주요 그 사회의 어떤 소비층들이 봤을 때 과거에 자신들이 한 번이라도 경험했었던 카세트 테이프나 CD, LP에 대한 향수가 다시 주변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어떤 유대감이나 연동적인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 과거에 자신이 들었었던 음악을 다시 한번 꺼내서 듣는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며 그 어느 곳보다 분주해진 곳이 있습니다. 손에 쥔 무엇인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에서 이곳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다름 아닌 LP 제작 공장입니다. 2004년 이후로 명맥이 끊긴 국내 LP 생산의 불씨를 되살린 곳이죠. 외국의 사례를 들면 이제 2008년도부터 그 계속 한 20-30%씩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어떤 흐름에 맞춰서 아날로그에 대한 관심들이 젊은 세대들부터 과거에 이제 LP를 들어오셨던 분들도 거기에 대한 회귀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좀 반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LP 생산의 가장 핵심 단계는 음원을 새기는 마스터링 과정입니다. 커팅 머신에 레커라고 불리는 공디스크를 올린 뒤 음원을 플레이하면 턴테이블의 바늘이 음성의 진동에 따라 변화를 기록하는데 이 홈을 소리꼴이라고 하죠. 마스터판이 완성되면 이를 도금해 스탬퍼를 제작합니다. 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는 마스터판은 LP 생산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워 이를 대신할 일종의 도장을 만드는 겁니다. 다양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스탬퍼는 높은 강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해도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아 LP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죠. 스탬퍼 제작 후엔 PVC를 녹여 만든 퍽을 햄버거 패티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흡사 반죽을 연상케 하는 이것이 LP의 원형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스탬퍼를 부착한 프레스 머신에 퍽을 넣고 그 가운데에 LP 라벨을 올린 후 압축시켜줍니다. 도장을 찍듯 스탬퍼를 활용해 음원을 찍어주는 겁니다. 프레싱 후엔 스탬퍼 모양 밖으로 튀어나온 퍽을 다듬어줍니다.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는 건데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아는 LP가 그 모습을 드러내죠. LP는 기계의 힘을 빌려 만들어지지만 어느 하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한 장의 LP를 만들기 위해 섬세함은 물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모든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3, 4주 내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정 중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심하게 그 과정들을 이제 점검을 하면서 LP를 제작하긴 한데 그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약간 미비한 점이나 그리고 이제 곡이 LP가 잘 만들어졌는지 전곡을 다 들어보고 LP를 찍어냈다고 해서 제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검수 과정이 남아있죠. LP는 그야말로 먼지 그리고 불량률과의 싸움인데요. 소리에 불량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음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노래를 들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초 단위로 체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표면 검수를 진행하죠. 표면 검수는 소리골을 확인하는 건데요. LP에 새겨진 소리골은 음압에 따라 높이나 폭이 달라지는데 그 굵기가 머리카락보다 가늘어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 검수를 진행합니다. 더욱 완벽한 음악을 들려주고자 하는 노력이 모여 다시 만개하게 된 LP. 하나에서부터 10까지 LP를 만드는 모든 과정 속에 사람의 섬세함이 깃들어 있기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쯤에서 잠시 LP 재생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P는 턴테이블이라 불리는 LP 플레이어로 재생됩니다. 턴테이블의 구조를 살펴보면 LP를 넣는 동그란 원판 플래터, 음반의 신호를 읽는 카트리지, 토남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레코드가 회전할 때 카트리지의 바늘이 소리골을 따라 진동하며 소리를 만들어내죠. 아날로그의 대표주자 LP는 자연스럽고 풍부한 소리를 들려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잡음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반대로 디지털 음원은 깨끗하고 선명한 소리를 내는 반면 비교적 음이 딱딱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는 디지털 신호를 스피커로 전송하기 위해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자와 에러라든지 아니면 알리아이신 에러, 그다음에 지터 에러, 여러 가지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넘어가면서 음원의 데이터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디지털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음질적으로 좀 열화가 되고 왜곡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LP와 디지털 음원으로 한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같은 곡을 재생해 LP와 디지털 음원의 주파수 대역 분포를 확인하는 실험. 노래가 재생됨에 따라 음역을 기록해 나가는데요. LP와 디지털 음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을 하늘처럼 맑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앞에 부분은 상당히 파랗고 깨끗한데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구름이 많이 껴있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복잡한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똑같이 40초 정도의 오른쪽 부분을 같은 영상을 놓고 보시게 됐을 때 상당히 지저분하고 탁한 구름이 많이 낀 하늘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LP에서 보여준 이 맑은
부분과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 보여준 이 탁한 부분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릴 때 디지털에서 발생된 왜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디지털 왜곡의 대표적인 증상은 저음의 값을 변화시켜 다른 음과의 불협화음을 유발해 다소 부자연스러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오디오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왜곡 문제가 개선되고 있어 디지털 음원으로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주관적인 소리 해석을 통해 나에게 맞는 매체를 찾아 노래를 듣는다면 음악을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겠죠? 같은 곡이라고 하더라도 MP3부터 시작해서 플레이기랄지 아니면 기타, 원음, 무손실 음원 뭐 등등해서 여러 파일 형태가 있는데 그런 음악으로 해서 비교해서 감상하는 부분에도 좀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음반이라고 하더라도 CD나 아니면은 그 바이닐로 해서 별도로 한번 비교해서 한번 감상하는 것도 새로운 어떤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렬한 음악이 공간 가득 내려앉은 곳. 앤티크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이곳은 LP 뮤직 카페입니다. 눈길이 향하는 곳마다 자리한 음반과 스피커가 이를 말해주는 듯한데요. 이 카페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카페의 주인이자 LP 수집가인 이병옥 씨. 1969년 우연히 LP 음악을 들은 후 그 소리에 매료돼 LP를 모으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약 3만 8천 장을 수집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둘 쌓여가는 LP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서울에서의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LP 음악을 들으며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를 열게 된 거죠. 오래전부터 그 음악 감상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음악 감상실을 그냥 아무 그 유지 관리비 없이 하긴 힘들어서 이게 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먹으면 저변 확대되고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점을 겸한 음악 감상실을 상상하고 또 그걸 구상해다가 이제 이렇게 설계까지 한 거죠. 일명 LP 덕후인 이병옥 씨는 이곳을 음악 감상에 최적화된 상태로 구성하기 위해 직접 공간을 설계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소재 선정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음향이 튀거나 에코가 생기지 않게 흑벽돌, 나무와 같은 흡음력이 있는 소재를 사용했죠. 또 소리는 위로 올라간다는 특성에 착안해 층고를 높이고 그에 맞게 스피커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음의 흐름, 음도라 그러죠. 음이 이제 흘러가는 방향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저역은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중역은 이제 가청 주파수 되는 우리 귀에 맞춰 듣고 이제 그리고 천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닥도 다 올라가는 형태예요. 음은 내려가질 않아요. 위로 올라가요. 그 아파트 아래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위에서 잘 들린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걸 막아주면은 음악 감상실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홀 자체가 음악을 듣기 위한 공간으로만 설계를 한 거예요. 이번엔 이병옥 씨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2층으로 발길을 옮겨봤습니다. 이곳은 손님이 찾는 노래를 들려주고 혼자서 음악을 감상하는 곳입니다. 원음에 가까운 LP 소리를 들으려 직접 발품을 팔아 구입한 음향 장비들로 가득하죠. 턴테이블을 통해 재생되는 LP는 앰프에서 그 소리가 증폭되고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는데요.
다양한 LP를 재생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턴테이블을 구비해 놓은 것은 물론 앰프, 스피커까지 공간에 최적화된 사양으로 맞춰놨습니다. 그중 벽면에 자리한 대형 스피커는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죠. 보시면은 저역을 올려주는 스피커는 커요. 그리고 뒷공간을 꼭 있을 때 공간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스피커나 앰프나 연주를 잘해도 우리 몸에서 참 부드럽게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저역 스피커가 이렇게 2개씩 해가지고 이제 양쪽에 4발이 울려주고 있습니다. LP를 더 잘 즐기기 위해선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지로 인해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재생 과정이 조금 귀찮을 법하지만 이 수고를 감내할 만큼 LP는 멋스러운 소리를 들려주죠. 이 황제라는 건데 이게 부제가 앰프로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베토벤 5번 피아노 협주곡이에요. 이게 빈필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연주한 거거든요. 한스 비트 이스루트가 지금 지휘를 했는데 이거는 빌헬름 바크하우스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더 생생한 음악 소리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공간을 가득 채운 풍성한 소리가 LP의 매력을 한층 높여주는 이곳은 아날로그 감성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핫플레이스로 통한다고 합니다. 네, 주로 이제 여기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와서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음악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는 좀 잘은 모르지만 가볍다는 느낌이지만 LP는 계속 묵직한 여기 음향 시설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가끔 여기 옵니다. 여유와 편안함을 안겨주는 LP. 아날로그만이 가진 이 느림의 미학이 현대인에게 주는 LP의 선물이 아닐까요? 아마 이거는 유구한 역사가 지나도 꼭 보존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지 이것이 이제 구찬타 해가지고 LP 음악이 사라질까 봐 걱정돼요. 그거를 듣는 공간도 꼭 유지 관리해야 되고 또 듣는 사람도 명맥이 유지되도록 이 LP가 끊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흐름에 맞춰져서 감상을 한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음악 저장 매체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는 대중 자체가 많은 어떤 그 선택을 하고 음악을 많이 청취할 수 있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에서부터 디지털까지 기술의 발달이 바꿔놓은 음악 저장 매체가 우리의 선택으로 다시 한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라진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서 나에게 맞는 매체를 찾아 음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단 하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매체와 함께할 건가요? 그 모든 선택이 당신에게 추억을 안겨줄 겁니다.